안녕하십니까. 2019학년도 수능 특강 해양의 이해 해설을 맡은 박정석입니다. 자,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시험 칠 기간까지 많이 남아 있는데 그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학습을 해야 좋은 성적을 일단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게 제일 큰 고민거리일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해양을 공부하면서 너무 성적에 치우치지 마시고 폭넓게 야 이런 학문도 있구나 하는 그런 것도 좀 공부해 주시면은 여러분 인생에 좀 도움이 많이 되리라 생각되는데요. 자, 그러면은 우리 해양의 이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여러분들에게 일단 감동을 줄 수 있는 강의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강의라든지 또는 드라마라든지 영화라든지 우리가 접하는 모든 것들은 감동이 없으면은 그냥 맹탕입니다. 제가 영화를 이렇게 봐도 그 영화가 저에게 주는 감동이 있어야 그 감독을 칭찬을 하고 거기에 주연했던 배우, 그죠? 조연들, 그런 사람들을 칭찬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이 해양의 이해뿐만 아니고 EBS에서 만드는 이런 모든 강좌는 강사 선생님들도 물론 고생하시겠지만은 여기에 PD 선생님과 감독 선생님, 그 다음에 CG 선생님, 그 다음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을 하시는 많은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좋은 강의가 나온다고 생각하는데, 그래서 감동을 줄 수 있는 강의를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감동만 주면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많이 올릴 수 있는 그런 능력도 키워줄 수 있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일이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목차를 보면은 이렇게 한 6단으로 나누는데 해양과 인류, 성질과 운동, 그 다음에 생물에 대한 걸 배워요. 그 다음에 해양에 있는 여러 가지 에너지나 광물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개발 보존에 대한 것도 하고요. 그 다음에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입니다. 뭐 바람이라든지 또는 열대 저기압, 그 다음에 온대 저기압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일기도 관련된 것 여러 가지들을 배우는데 물론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뒤에 가면은요, 일기도와 해양 위상 정보에 대한 것을 공부를 하시는데 여기에 해양의 이해에 들어와 있는 이 학문이요, 여러분 굉장히 복잡다단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생물이 있죠. 그 다음에 화학이 있죠, 그죠? 물리도 있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해양 뭐라 그럽니까? 위성학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도 들어와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물리학도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해양의 이해라고 이야기하면은 조그만한 좁은 학문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학문들 중에서 맛만 볼 수 있도록 조금씩 해서 집어넣어서 만든 것이 해양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해양학이 아니고 해양 일반도 아니에요. 해양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조그마한 학문들을 집어넣는다 그래서 우리가 해양의 이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시험을 봐야 되는데 2019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은요, 이렇게 됩니다. 자, 2018년도 11월 17일 목요일입니다. 그죠? 정해졌어요. 그 다음에 20문제가 나올 거고요. 50점에 30분 시험을 보는데 한 문제당 1분 30초입니다. 그래서 20문항이에요. 그 다음에 개념과 원리가 한 40% 나옵니다. 이것은 과거에 출제됐던 문제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나 여기 나와 있는 문제 해결 능력 문제는 60%가 나오는데 우리가 지금 풀어야 될 또는 수능에 나오는 그런 유형의 문제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수능을 시험 칠 때 여러분들이 꿰뚫을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느냐는 게 바로 제 책임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 다음에 오지선다형의 10문제는 2점, 10문제는 3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등급을 향해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인데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앞으로 25강을 여러분들하고 제가 풀이할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수능 특강이에요.
거기에서 개념을 잡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각 단원당, 각 강당 10문제씩 있습니다. 그래서 20강이 있기 때문에 200문항이 되죠. 그죠?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에게 풀이해 드릴 거예요. 그러고 나서 시험을 한번 보십니다. 보시는데 6월 모의평가까지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 안 하더라고요. 공부하세요 하면은 본수에 가서 굉장히 유리합니다. 그래서 6월 모의평가를 보시고 부족한 부분이 어디 있는지 찾아내야 됩니다. 그런 다음에 한 6월 달 중순부터요, 7월 달, 8월 달까지 수능 완성이라고 하는 실전 문제 200문항을 또 풀이할 겁니다. 그리고 나서는 9월 모평 시험을 보는데, 그러면 전부 여기 200문항, 200문항, 40, 20, 40이니까 문제가 굉장히 많죠. 그죠? 그래서 여기 수능 특강의 200문항과 실전 문제 200문항은 여러분들이 본수에 반드시 연계되니까 공부를 해 두시는 게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1등급 향해서 가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출제 경향을 조금 알아야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기출과 모평에서 출제된 문제가 반복적으로 출제가 된답니다. 예를 들면은 같은 형태로 반복돼서 출제되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기출 문제 중에서 일부를 떼내서 문제를 만드는 경우도 있답니다. 또 개념을 연관시켜서 내용을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개념을 새로운 형태로 완전히 바꾸어 출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EBS 교재 내용은 특강 완성에서 70% 연계해서 출제를 합니다. 그래서 EBS가 답이라는 이야기예요. 시험 유형은 이렇게 나오는데 요건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시면 됩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요, 개념 원리는 아까 40% 나온다 그랬죠. 여기에서 60%가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해서 무슨 이야기냐면은 소재가 다양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연구 논문이라든지 또는 인터넷 신문 기사라든지 책이라든지 그다음에 팜플렛, 잡지 등등에서 모든 자료를 가져와서 여러분들에게 수준에 맞게 각색을 해서 출제를 한다는 이야기고요. 이 문제는 여러분들 마실 필요는 없습니다. 없는데 한번 읽어봐 주시기 바래요. 자, 그러면은 1등급을 향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계획을 잘 세워야 됩니다. 시간 정리 잘 하셔야 되죠. 그죠? 그 다음에 이 계획을 짜는 데 있어서 이 계획이 왜 중요하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계획을 짜지 않으면 절대 결과가 안 나옵니다. 모든 것은 계획에서부터 시작한다는 것 염두에 두시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꼭 만들어 두시기 바라요. 그 다음에 실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학교 수업 최고입니다. 우리 각 지역에 계시는 선생님들 강의를 잘 듣고 난 다음에 제 강의를 듣기 바라요. 왜? 우리 각 지역에 있는 선생님들 열심히 해주시는데 그 선생님들 강의가 최고라고 믿고 일단 듣고 들으시면 더 좋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수능 특강, 수능 완성 공부 열심히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다가 시험 전날 일주일 전에 독감에 걸렸다, 맹장에 왔다, 아프다,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죠? 작년도 그런 이유가 있었는데, 일이 있었는데, 그런 이제 없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있다 하더라도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건강해야만이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OT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들 준비 조금 잘 해주시고 다음 강의 시간 1강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